안녕하세요. 명인들의 기이한 일화,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는 종이로 물고기를 만들다 입니다. 서경덕은 개성 사람이며 아호는 화담이라 하였다. 집안 살림이 가난하여 농사와 누에치는 일로 가업을 삼았다. 그는 타고난 천품이 총명하고 영특하여 스스로 분발해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과거 볼 것을 권함으로 속과에 응시해서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대과에 응시하는 것은 포기하였다. 화담 연못 가운데 섬 위에 집을 짓고 도의의 학문에 잠심하니 그 학문이 오로지 이치를 끝까지 추구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 혹 며칠을 조용히 앉아서 하늘의 이치를 속 깊이 연구하고자 하면 벽에 천자를 써붙이고 그 이치를 끝내 깨달은 뒤라야 다시 다른 글자를 써붙이며 세밀하게 연구하였다. 밤을 낮 삼아 공부하기를 수년, 한결같이 공부해서 사물이 분명치 않은 것은 분명히 안 뒤에 서적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그는 항상 나는 선생을 얻지 못한 고로 힘씀이 더욱 깊었으니 뒷사람들이 내 말을 따른다면 나와 같은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논설이 중국의 장횡거의 설을 많이 주장하였으며 스스로 마음에 얻은 듯 만족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해서 세간의 시비나 얻고 잃는 것, 영역 따위는 털끝만큼도 개의치 아니하였다. 집에 자주 양식이 떨어져도 언제나 느긋한 태도이다. 하루는 문화생 강문우가 찾아왔는데 선생이 연못 가운데 정자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이미 정오에 가까웠었다. 학문을 서로 강론하는데도 조금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강론이 끝나자 강문우가 부엌에 들어가서 선생의 부인에게 물으니 어제부터 양식이 떨어져서 밥을 짓지 못하였다 고 하였다. 어느 날 그는 연못가를 거닐고 있다가 약간의 종이를 가지런히 가위로 잘라서 몇 자의 글을 써가지고 물에 던지니 한 쌍의 흰 고기가 물에서 뛰어나와 바위 위에 떨어졌다. 선생이 손으로 주워서 살펴보고 웃으며 다시 물에 던졌다. 그는 도가의 말이 후학들을 속이지 않았도다 라고 하였다. 겨울에 난로를 피우지 않고 여름에 부채질을 안하며 밤에도 자리에 들지 아니하니 옷의 뒷자락을 들고 학문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문을 가득 메우는 정도였다. 송도에 인물이 많은데 차오산의 문장과 한석봉의 명필이 이 지역 사람이다. 이때 유명한 기생 황진이가 있었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노래와 검은꼬를 잘 타며 시와 시조에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또 여성 가운데서도 남에게 구애되지 않고 약자를 도우며 강자를 물리치는 협객이었다. 그래서 송도에 3절이 있다 하였는데 그 하나는 박연폭포요. 그 둘은 화담 선생이요. 그 셋은 황진이라 하였다. 선생의 고상한 행적으로 벼슬도 아니하고 학문이 깨끗하며 성품이 순수하므로 황진이가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나서 검은꼬와 술을 가지고 실을 따은 띠를 메고 또 대학책을 옆에 끼고 가서 절을 하고 말하였다. 첩이 얘기에서 본 바로는 남자는 가죽띠를 메고 여자는 실띠를 맨다 하였으니 제가 또한 학문을 조금 아는지라 실띠를 메고 왔으니 원하 옵건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옵니다. 하니 선생이 웃으면서 응낙하고 가르쳐 주었다. 황진이가 밤이 되자 더욱 가까이 육박해오며 마치 마귀가 안한존자에게 올라붙는 것 같이 해서 며칠을 지냈건만 화담은 끝내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니 황진이는 부끄럽고 한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녀는 마침내 화담에게 물러간다는 인사를 드리고 금강산을 향해 떠났다.
갈포 적삼과 배치마의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끌며 원근을 가리지 않고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내외 금강산을 두루 돌아다니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매양 30년 면벽을 한 지종로 선사도 마음먹은 대로 유혹할 수 있었지만 오직 화담 선생은 수년을 가까이 지내도 끝내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가 곧 진실한 성인이다 라고 하였다. 화담이 개천가에 조그마한 정자를 짓고 서사라고 편액을 달고 그 위에서 논일고 있었다. 하루는 제자들과 더불어 주역의 이치를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노승이 와서 섬돌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었다. 바라보니 반백의 눈썹과 고리눈의 얼굴 모양은 흉측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화담이 너는 무슨 연분으로 여기 왔는고? 하고 물으니 빈도가 갈 곳을 가다가 선생의 문 앞을 지나게 되어 잠시 뵙고 요청할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화담이 나는 죄 없이 죽게 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일이니 네가 용서하고 놓아줄 수 없겠느냐 고 하니 노승이 대답하기를 이것이 다 천수의 매인 것이므로 굳이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절을 한 후 소승 물러갑니다. 라고 하자마자 금방 떠나가 버렸다. 화담이 탄식해 맞이하니 제자들이 다 당황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다. 화담이 말하였다. 그 중은 모 산신의 호랑이라 오늘 저녁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 사위를 맞아서 패백을 받고는 신부가 호랑이에게 살해될 것이니 어찌 참혹하지 아니한가 하였다. 제자들이 선생님이 이미 그런 것을 소상히 알고 계시면 어째서 구제할 것을 꾀하지 않으십니까? 고사 중에 유곤에게 기적이 일어나 호랑이가 그를 업고 강을 건네주었고 황공이 적도의 주문으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제 선생님의 도교가 너른 경지에 이르러 해박하게 통달해 있으신데 어찌 그를 이겨내는 비법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화담이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조금 시험해보고자 하나 그것을 시킬 사람이 없구나 하였다. 그러자 한 제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니 화담이 기뻐하며 종이에 글을 쓴 것을 주고 이것은 연화경 가운데 보문품인데 옛날에 고환국의 손모라는 사람이 이 경문을 읽어서 액화를 면했으니 불가에서는 이것을 고환관음경이라 말한다. 네가 그 집에 가서 조금도 기미를 누설하지 말고 다만 마루 위에 탁자를 준비하고 그 위에 향촉을 갖추어 놓고 그 신부는 방 안에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문마다 빗장을 설치할 것이며 힘센 여장사 5-6명으로 하여금 신부를 꼭 붙들고 놓치지 아니해야 한다. 하고는 한편 경문을 읽을 때 틀리지 말아야 하며 닭이 울 때까지만 잘 넘기면 무사할 것이니 경계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 고 단단히 일러주었다. 그 제자가 가르침을 받고 그 집에 가니 시골 동네의 부잣집이었다. 집들이 즐비하고 노적가리가 단보다 높으며 뜰 안에는 포장막을 쳤고 출입문 밖에는 신발들이 가득하였다. 그 집에 들어가 주인을 찾아보니 귀가 크고 인품이 있어 보였다. 주인옹이 찾아온 손님이 어째 밤에 여기 왔소? 라고 매우 의아한 듯이 묻는 것이었다. 화담에 밀사인 제자가 나는 과객이 아니라 주인 댁에 큰 일이 있어서 몰래 그 일을 해결해서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고 하였다. 주인옹이 무슨 일이오? 하고 묻는다. 손이 대답하기를 오늘 저녁에 주인 댁에 큰액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 다만 내 말에 따라 여사여사하면 가히 화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주인공은 어이가 없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보면서 어디 풍객이 하나 와서 미친 헛소리를 하고 있는고 하고 힐책이 더욱 심하였다. 손이 말하였다. 나는 허튼 소리를 함부로 하여 돈이나 벌려는 미치광이가 아니고 모수가 초를 위하는 계획이 있을 뿐이니 다가오는 일을 잘 지켜보셨다가 이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면 때려내쫓아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주인공은 마음이 매우 황당하고 의아하면서도 사랑해서 기다릴 것이오 하고 가솔들을 지휘해서 손의 말에 따라 대청을 청소하고 탁자를 갖다 놓고 신부는 방 안에 깊숙이 들어 앉혀서 꼼짝 못하도록 하였다. 그 손이 옷깃을 여미고 마루 위에 단정히 앉으니 안팎이 고요하고 등불만 휘황하게 밝았다. 탁자를 앞에 놓고 독경을 시작해서 삼경이 될 시각에 이르니 갑자기 병력 같은 소리가 사납게 들려오더니 지붕의 기와가 다 들썩거리는 것 같았다. 집안 사람들이 놀라 반으로 숨어서 바깥을 가만히 내다보니 흰 이마에 큰 호랑이가 마당 가운데에 뛰어내려 웅크리고 앉는 것이었다. 눈망울은 번갯불같이 번쩍이고 포효하는 소리는 우레와 같았다. 호랑이가 단숨에 뛰어올라 한 발로 낚아채어 물어뜯을 것 같은 사나운 기세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경문을 계속 읽어대었다. 이때 신부가 소피가 마렵다고 나가려 하자 여 장사들이 좌우에서 당기며 꽁꽁 묶듯하니 신부는 다만 손, 발만 움직이기를 그치지 않고 있었다. 이윽고 호랑이가 돌연히 몸을 빠르게 솟구치며 크게 울부짖고 창앞 기둥을 서너 번 물어뜯었다. 이때 마을에 닭 우는 소리가 아각하게 들려왔다. 그러자 호랑이는 갑자기 보이지 않고 신부는 기절을 하였다. 집안 사람들이 정신을 수습하고 따뜻한 물을 신부의 입에 흘려넣으니 조금 지나서 살아났다. 그 손이 경을 다 읽고 밖으로 나오니 주인공이 절하며 공은 신이니건을 소인이 너무 안식이 없어 다시 볼 낯이 없습니다. 원컨대 천금을 드릴 터이니 공의 수명을 비는데 쓰셔서 사람을 살린 은덕의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손이 말하기를 나는 우연한 인연으로 위급한 사람을 구하는 의리를 위하여 약간 수법을 시험했을 뿐이요. 처음부터 수를 자랑하면서 이익을 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표현이 물러나왔다. 주인공이 재삼 만류하였지만 소매를 떨치고 돌아와 화담에게 결과 보고를 하였다. 화담이 웃으며 네가 어째서 경문의 세 곳을 잘못 읽었느냐 고 하였다. 그 제자는 잘못 읽은 데가 없습니다. 고 한다. 화담이 다시 말하였다. 조금 전에 그 노승이 나한테 들렀다가 가면서 사람을 살린 공을 치하하고 경문 세 곳을 잘못 읽어서 기둥을 씹어 그것을 알도록 했다. 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 제자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연 잘못 읽은 것이었다고 한다.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